네, 안녕하세요. 네, 대전경찰입니다. 그 젊은 사람이 더 잘 당하는 보이스피싱이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 보이스피싱은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이 피해를 많이 당한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외로 젊은 분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이 제일 많이 사칭하는 기관은 검찰청이 한 85%, 경찰, 금융감독원 정도. 그러니까 전화가 왔는데 검찰청이라고 하면 일단은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 실제 검찰청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발신번호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고요. 거기다가 가짜로 만든 명함을 사진 찍어 보내주기도 하는데 절대로 믿으시면 아니 됩니다. 네. 신분 확인도 안 되는 전화 상대방의 말을 너무 쉽게 믿어버리시는 분이 많은데요. 한 번쯤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이 전화기, 그 전화기 너머의 그 상대방이 과연 정말 검사인지 아니면 수사관인지 전혀 확인할 길은 없잖아요. 보통 보이스피싱범은 여러분이 무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서 가중처벌된다거나 구속수사할 수도 있다면서 심장이 콩쾅콩쾅 뛸 정도로 겁을 줍니다. 그 스토리가 똑같은데요. 아마 그 매뉴얼 같은 게 있는 모양이죠. 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전 첨단범죄수사 1팀의 김범준 수사관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관련된 명의등 사건 때문에 몇 가지 확인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혹시 이런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어디 검사다 혹은 검찰청 수사관이다. 누구누구를 아느냐.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이 사기를 쳐서 검거가 됐는데 사용한 통장 명의 중 하나가 지금 전화 받는 당신 것이다. 통장을 빌려준 사실이 있느냐?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다. 딱 이런 레파토리죠. 그 사람이 당신도 모르는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걸 보면 다른 계좌에 있는 돈도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보관해 줄 테니 돈을 송금하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공범한테서 전화가 오기도 하고요. 이거 정말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전화 받는 여러분이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으면 그럴듯한 용어를 써가면서 이메일로 공문을 보내주기도 하는데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조잡하거든요. 근데 일반 시민분들께서 공문서라는 걸 볼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일단은 형식이 그럴듯해서 확 믿어버립니다. 일단 믿기 시작하면 그 뒤부터는 사람이 체면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시키는 걸 다 하게 되는데 피해자들이 전화를 끊고 나서는 정말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뭔가 쉬었던 것 같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만 침착하게 생각해 보면 되는데 막상 보이스피싱범 전화를 받다 보면 여러분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도록 혼을 쏙 빼놓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일단 젊으신 분들이 처음에는 잘 안 믿는데 아무래도 검찰이나 경찰 이런 기관에 가본 적 없는 분도 많고, 두 번째,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 번째, 처음 겪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보이스피싱범 말에 자꾸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보이스피싱범이 요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많으니 조심해야 된다고 하며 대처법까지 알려주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그 돈을 보내준 근거가 남으니까 나중에 돌려받거나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얘들은 주로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추적도 어렵고 또 송금한 돈을 곧바로 인출하니까 회수할 가능성은 없는 거죠. 모든 범죄가 검거보다는 예방이 우선이지만 특히 보이스피싱은 더욱 예방이 최선책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수법 짚어봤고요.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은 은행이 아닙니다. 절대로 돈을 보관해주지 않으니까 돈을 보내라, 누구를 만나서 돈을 건네라
라고 하면 더 이상 듣지 말고 통화 버튼 쿡 눌러주세요. 보이스피싱이 근절되는 그날까지 우리 경찰은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에게 널리 알리셔가지고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보이스피싱 너 정말 저 멀리 그 안드로메다로 진짜 보내고 싶다. 싫어. 정말 싫어.